개혁 물론 중요하지만 이 대통령실 발등에 당장 떨어진 불은 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사퇴 사태입니다. 내일 노대행 면직안을 제거할 방침인데요. 지휘부 공백 사태에 빠진 검찰을 어떻게 할지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 어떤지 이상원 기자가 전합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사의를 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면직안을 내일 수리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법무부에서 노대행 면직안 제청을 하지 않았지만 수리는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제청이 되면 이 부분을 수리하기에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수리할 수 있는 절차는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노대행 사퇴 이후 수습책을 고심 중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대행이 조금 더 버틸 거라 생각했다며 지금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관심은 검찰 인사입니다. 여권에서는 새 검찰총장 임명 대신 대검찰청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원포인트 인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당 법사위 관계자는 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검찰총장 임명에 2달이 걸린다며 내년 9월 검찰청이 폐지되는데 굳이 임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총장 대행 역할을 할 대검 차장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대변인을 지낸 구자현 서울고검장과 이종혁 부산고검장 등이 거론됩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번 항소포기 때 노만석 대행 압박 입장문에 서명하지 않았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반발하는 검사들을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어제 사의를 밝힌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이 발언이 또 논란입니다. 저쪽은 지우려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어서 많이 부대꼈다. 저쪽. 누가 뭘 지우려고 했다는 건지 말은 아꼈는데요. 이 현 정권과 검찰 사이의 갈등을 암시한 발언이라 논란이 큽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곧바로 대검찰청을 나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어젯밤 퇴근 후 자택에서 언론을 향해 현 정부와 검찰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전 정권이 기소한 사건이 현 정권에서 다 문제가 되어버리지 않았느냐며 저쪽은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 많이 부대꼈다고 한 겁니다. 노대행의 이 발언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 재판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오늘 노대행은 무엇을 지우라고 했다는 거냐는 언론 질문을 받고 추가 언급은 피했습니다. 다만 법무부에서 지우라고 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법무부에서 지우려고 한다는 이야기 한 적은 없어요. 저는 이제 야인이지 않습니까? 야인은 야인대로 좀 놔두십시오. 사실상 항소 포기로 받아들였다는 선택지가 뭔지도 말을 아꼈습니다. 항소 포기 관련해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제시했던 선택지 각각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죄송합니다. 다음에 언젠가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 사태가 터지고 지낸 나흘이 대검 차장으로 지냈던 나머지 4개월보다 훨씬 길었다며 그간의 심적 부담감을 토로했습니다. 노대행은 퇴임식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노만석 대행, 뭔가 아리송한데 폭발력이 클 수도 있는 발언들을 여러 개를 쏟아냈어요. 어제 사퇴 이후 사의 표명한 이후에 저쪽은 지우려고 했다. 이게 지금 가장 일단 관심이에요. 굉장히 논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언이요. 노만석 대행이 어젯밤에 9시 반쯤 자택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을 만나서 25분간 정말 소회를 토로하면서 쏟아낸 말입니다. 먼저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넉 달간 검찰 이끌며 현 정권의 요구와 압박 받아왔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죠. 이어 더 구체적인 발언도 있었습니다.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다.
현 정권의 문제가 돼버렸다 이렇게도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현 정부와 갈등이 있었다는 걸 보다 구체적으로 암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저쪽은 이제 현 정권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데 뭘 지으려고 했냐 이게 이제 관심인 거예요. 그걸 콕 집어 얘기하지 않았지만 야당의 해석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쪽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리고 지우려는 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라고요.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례를 들더라고요. 지우려는 건 대장동 사건, 또 이미 재판이 끝난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 등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방금 그 노대행 오늘도 이 뭘 지우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말 아끼면서 법무부는 아니라고는 했습니다. 네, 다른 발언들도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보면은요, 이 발언도 눈에 띄더라고요. 4개월 동안 대검 차장했던 것이 20년 검사 생활한 것보다 더 길었다고요. 그러면서 수시로 많이 부대껴왔다. 조율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시로 많이. 그러니까 현 정권과의 갈등이 한 번이 아니라 많았고 또 검찰총장 대행을 맡은 넉 달 동안 이어졌음을 시사한 거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언들이 논란이 될 걸 노대행이 몰랐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 했을까요? 그래서, 어제 사의 표명한 이후에. 그러니까요. 직접 들을 수는 없었지만은 민주당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의심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전현희 최고위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외압 가능성을 흘렸다면서 노대행 비판하는 발언 쏟아냈습니다. 복수 관계자들과 이제 또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요. 아니 자기가 결정해놓고 책임 미루는 아주 비겁한 모습이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노대행이 무슨 의도로 저런 말 꺼냈지? 또 뭘 추가로 폭로할지 긴장하는 기류도 감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러다 보니까 항소 포기 직전에 대체 법무부와 노대행 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질 않았고 궁금증은 오히려 더 커져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대장동 사건 항소 제기 마지막 날이죠. 지난 7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돌아보면요.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처음 말한 게 지난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죠. 노대행은 7일 늦은 오후만 해도요. 항소 아직 안 했냐 이렇게 말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날 저녁에 아주 급박하게 항소를 하지 않는 기류로 바뀐 겁니다. 앞서 기억하시겠지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대행에게 전화한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대행에게 이 이진수 차관이 언제 또 몇 차례 전화를 했었는지 또 노대행에게 이 차관 말고 법무부 관계자가 추가로 더 전화한 건 없는지 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추가로 밝혀져야 할 대목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누가를 밝혀야 될까? 본인 아까 리포트 보니까 뭐 야인이 됐다면서 묻지 말라고 하던데 당사자 노만석 대행이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일단 앵커가 야인이 됐다고 했는데 아직 대통령 재가가 안 났고 내일 퇴임식이니까 야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일단 누구에게서 무엇을 지우라고 얘기 들었는지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사람이 바로 노만석 대행입니다. 노대행 오늘요 이진수 차관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제시한 3가지 선택지가 있다는데 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요. 내일 오전에 노대행의 퇴임식이 열리는데요. 퇴임식 때 자세한 입장 밝히겠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한 만큼 또 새로운 폭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이남희 기자는 잠시 후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노만석 대행 사퇴 이후 국민의힘은 그 윗라인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습니다. 노만석 대행의 사퇴는 꼬리 자르기란 겁니다.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명하자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더 몰아붙였습니다. 꼬리 자르기 하지 말고 외압 당사자가 책임지란 겁니다. 당연히 외압을 행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부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그를 사주한 것이 분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차례입니다. 사주하고 수사 지휘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항소 포기 정점은 이재명 대통령이란 점도 연일 부각했습니다.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에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시킨 대로 한 죄, 노만석이 아닌 이재명이 물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 장관은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어제 말씀하실 때 사퇴 의사 없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여전히 그러신가요?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에 관련해 갖고 그 문제 때문에 그건 아니겠습니까? 그래 갖고서 제가 사퇴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 성남시 대장동을 방문해 항소 포기 공세를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다음은 대장동 일당 사면일 거라고 맹공했습니다. 과거 대장동 일당의 녹취를 근거로 이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풀어준다고 거래를 했을 거라고요. 민주당은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김민곤 기자입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김만배와 임기중에 사면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감이 있었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장동 일당 사면 공세를 펼쳤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어도 사면해주겠다고 거래해서 대장동 일당의 입을 막으려 했다는 겁니다. 어제 공개된 2년 전 대장동 남욱 변호사의 녹취를 언급했습니다. 이재명하고 정지상하고 김용하고 김만배하고 다 짜고 합의 다 본 거야. 김만배가 계속 나한테 3년 정도 있다가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저쪽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일당들이 저쪽과 합의가 끝났다며 3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고 말한 내용이 녹취에 담겨 있는데 이번 항소 포기로 현실이 되게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동결된 수천억 돈도 다 돌려받고 떵떵거리며 살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개된 녹취 시기가 윤석열 정부 때였다며 윤 정부 때 사면 약속이 말이 되느냐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성남 시민이 누려야 할 개발 이익을 김만배를 포함한 대장동 일당이 가져갔다는 거죠. 성남시는 항소 포기로 더 쉽진 않아졌지만 대장동 일당에게 단 한 푼도 넘겨줄 수 없다며 환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을 찾아오겠다고 주장하며 환수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성남 100만 시민의 생각이고 많은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범죄 수익자들에게 1원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1차 목표는 검찰이 동결해둔 대장동 일당 자산 2,070억 원. 언제든 동결이 풀릴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 금액을 늘립니다. 기존 5억 원에서 공소장에 적힌 성남시 피해액 4,895억 원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비롯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또 담당 검사까지도 권력의 개들이 돼가지고 신 시장은 외압도 문제지만 끝까지 항소를 했어야 하지 않냐며 담당 검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검찰 법무부 지휘 라인까지 예외 없이 공수처에 고소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이남희 정치부 선임 기자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만석 권한대행 이 사태로 여권의 고민이 깊어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복수 여권 관계자들 통화해봤는데요. 노만석 대행 사퇴 예상 못했다고 또 하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노 대행한테 또 사퇴하지 말라는 그런 기류도 있었습니다. 사실 민주당 내년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검찰청 사라질 때까지 검찰총장은 임명하지 않고요. 노만석 대행, 그러니까 그 검찰 차장이 순조롭게 조직을 이끌어주길 바랬는데 바로 돌발 변수가 생긴 겁니다. 사실 이번 정부는 검찰과의 관계가 좀 독특해요. 보통은 초반에는
검찰과 정권 초기 잘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삐걱거리는 게 차이가 나네요. 맞습니다. 바로 앵커가 언급한 그 부분, 노만석 대행이 그 지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기자들과 만났을 때요. 옛날에는 검찰이 정권하고 방향이 같았는데 지금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쭉 돌아보니까요.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검찰은 정권에 가장 잘 드는 칼이자 정권 초에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요. 그러니까 정권이 출범하면 보통 검찰 통해서 전 정권을 수사합니다. 그러면서 사정정국을 이끌어가죠. 그래서 국정 동력을 얻는데요. 그래서 정치 검찰이란 말 나오기도 했고요. 현 정권을 좀 봐주면서 전 정권을 수사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요. 검찰 대신 이른바 3대 특검이 사정정국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장동 항소 포기로 검사장 대부분이 들고 일어나면서 여권에게 검찰이 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커진 겁니다. 오히려 검찰이 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 자, 노만석 대행 사태 두고 고심한 지점이 좀 궁금한 건데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일단 이유를 저희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꼽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번 정부는 검찰개혁,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를 내걸고 탄생한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는 검찰과 친해질 수 없는, 그러니까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출발선부터 서 있었던 겁니다. 그건 출발선이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노만석 예상하지 못하게 노만석 대행이 사퇴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고심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사람이 없다는 게 고심하는 지점입니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다 내보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속으로 실제 고민은 더 시킬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점이거든요. 이번에 반발한 18명의 검사장 중에서는요. 16명이 이번 정부가 인사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그 여권 관계자가 지난 7월에 검찰 인사를 할 때도 누구를 시켜야 할지 고민이 깊었다고 그 훌담을 전하기도 하더라고요. 정치색 여튼, 그러니까 친윤색 여튼 노대행한테 역할 맡겼는데 오늘 법사위 한 관계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대가 약해서 이렇게 무너지더라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이른바 검찰 반란 진압을 위해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해도 다시 여권 입장에서는 믿고 안심하고 맡길 그런 검사장도 거의 없다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아까 두 개는 봤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청은 내년 가을이면 사라질 조직입니다. 검찰총장 뽑을 것인가, 뽑게 된다면 오히려 그 검찰 조직이 똘똘 뭉칠 구심점만 된다는 우려도 있는 거죠. 어떤 대안일지 지금 없어서 고민인데요. 여권도 이 검란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